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46회차에 들어온 토요일 유로 2020 K리그2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목요일에 얀센 백신 접종이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제법 돌아와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프로토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승무패 경기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풋볼살롱의 이 메인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토토 승무패가 들어오기 때문에 승무패 경기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축구인 메이저리그 사커가 승무패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미국 축구 역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기 분석에 앞서 풋볼살롱이 어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경기들로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조합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3폴더짜리 조합이었고 이 무승부와 핸디캡 무승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26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적중 인증을 해 주셨는데 닉네임 고속모함관님께서는 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추가를 하셔서 77.8배라는 굉장히 높은 이 배당에 적중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닉네임 동이수세보원님 역시 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경기를 추가를 하셔서 84.3배 적중픽이 나왔고 이 주니아님께서는 풋볼살롱이 공유드렸던 새 폴더를 그대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직접 구매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폴더, 두 폴더짜리보다는 기본 4폴더나 5폴더짜리 고배당 이 다폴더 조합을 선호를 합니다. 물론 3폴더짜리도 찍기는 하는데 3폴더짜리도 핸디캡이나 일반 무승부를 곁들여서 최대한 고배당을 노리는 쪽으로 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픽들 중에서 고배당 적중 픽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함께 많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46회차 토요일 첫 번째 경기는 124번부터 126번까지 들어온 FC 안양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안양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노란색 광고 배너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풋볼살롱이 처음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광고 배너입니다. 산삼진 99라는 상품인데 이 말 그대로 7년근 산양산삼 원액 99%를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이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시면 두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왼쪽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 이벤트 상품에서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살롱이라고 입력을 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삼 원액 한 병이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가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산삼을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셔서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 쪽으로 가는 이유는 최근 이랜드가 성적과 경기력 둘 다 좋지가 못합니다. 3연속 무승부 뒤에 FA컵 포함 3연패 수렁에 빠진 이랜드인데 이랜드가 최근에 고전을 하는 이유가 이랜드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먹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랜드가 역습을 하지 못하도록
최근에 상대팀들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랜드가 자랑하는 레안드로 등을 활용한 역수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안드로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큰데 최근에 레안드로도 부진하고 이 레안드로뿐만 아니라 베네가스나 한이건 같은 다른 공격 자원들 역시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3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진 것이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이랜드가 자랑하는 3백 수비의 한 축인 이상민 선수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안양전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비적으로도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안양 쪽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전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5경기 무승 침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고 이랜드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7승 1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안양이기 때문에 홈에서 근소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이랜드의 득점력을 고려하면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따라서 안양과 이랜드의 경기는 안양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경기이기 때문에 3시 50분까지 구매를 하셔야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145번부터 147번까지 들어온 아산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저는 플러스 1 핸디슨과 더불어서 아산의 일반패 양방향 배팅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 보자면 대전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는 점에서 양방향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경우에는 천적이나 징크스 관계를 굉장히 잘 타는 팀인 것 같습니다. 직전 최하위 부천 원정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부천만 만나면 작아졌던 아산이기 때문에 이 천적 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자신들이 좀 더 상대전적 면에서 우위를 보이거나 팽팽한 흐름을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산입니다. 이 대전만 만나면 상대전적이 1승 2무 1패로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준 아산이고 아산이 직전 부천처럼 밀집 수비를 펴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하는데 대전처럼 K리그2에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을 상대로는 김인균 등을 앞세운 역습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아산이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아산이 FA컵 포함해서 7경기 2무 5패로 부진한데 그래도 거의 한 골차 패배가 많았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아산이 약간은 천적 느낌이 나는 대전을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반면에 대전은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확실히 대전이 파투나 박인혁 같은 선수들이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는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고 올 시즌 원정에서 더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도 충분히 승리를 따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서 플러스 1 핸디슨과 더불어서 아산의 일반 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저녁 6시 30분에 킥오프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야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148번부터 150번까지 들어온 웨일즈와 스위스의 유로 2020 경기입니다. 웨일즈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웨일즈의 홈 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일즈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짠물 수비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번 경기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웨일즈 특유의 홈 깡패 면모가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A매치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던 웨일즈이기 때문에 확실히 웨일즈는 가레스 베일이나 이 아론 램지 같은 베테랑 자원들이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노세아를 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자원들뿐만 아니라 샤키리나 그라니트 자카 같은 베테랑 자원들도 나쁘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A매치 6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 특히 분데스리가나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스위스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전체적인 퀄리티 면에서 스위스가 웨일즈보다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일즈의 일반 패배나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웨일즈의 무승부가 나오려면 에이스 가레스 베일의 큰 경기 국가대항전에서의 결정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웨일즈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54번부터 156번까지 들어온 덴마크와 핀란드의 유로 2020 경기입니다. 덴마크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덴마크의 2골차 이상의 승리, 고배당 -1 핸디승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력면에서 덴마크가 월등한 우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에릭센, 호이비에르, 델라니가 포진한 이 미드필더진과 슈마이켈, 크리스텐센이 버티는 수비진이 덴마크가 월등한 전력면에서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 쪽에서도 브레이스웨이트나 포울센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는 덴마크이기 때문에 공수에서 짜임새가 있는 전력을 갖춘 것이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가 최근 A매치 8승 1무 1패 호성적이고, 1무는 독일, 1패는 벨기에 같은 강팀과의 두 차례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을 빼면 모두 승리를 거둔 덴마크입니다. 반면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2무 4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 핀란드는 에이스 공격수인 푸키 선수가 최근에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만 발목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푸키 선수가 핀란드 소속으로 A매치 최다골 30골이나 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푸키 선수의 컨디션이 핀란드의 그날 공격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 덴마크의 일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최대치로는 2골차 이상의 덴마크 승리 -1 핸디승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0번부터 162번까지 들어온 벨기에와 러시아의 유로 2020 경기입니다. 벨기에의 일반 승리 2.5 언더와 더불어서 고배당으로는 일반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배당으로 일반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경기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피파 랭킹 1위 벨기에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긴 해도, 경기가 러시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홈 2점은 러시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A매치 흐름이 썩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최근 A매치에서도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흐름이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평가전에서 그리스에게 1대1 무승부, 크로아티아에게 한 골차 신승 등 확실히 에이스인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크나큰 전력 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브라이너 선수의 공백과 러시아 특유의 홈 깡패 면모가 맞물리면 이 경기는 의외로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올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흐름이 썩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꾸역승이나 꾸역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거둬왔고, 공격 쪽에는 결정력이 있는 아르템 주바나 골로빈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홈 경기에서 벨기에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벨기에의 일반 승리와 2.5 언더, 고배당 추천픽으로는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벨기에 승리가 나온다면 한 골차 신승이 조금 유력하기 때문에 -1 핸디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46회차 토요일 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토는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와 더불어서 언더 오버 핸디캡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서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